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그 만성 두드러기 환자가 가려움으로 인해서 그 겪는 고통이나 그 불안 등이 수술을 앞둔 심혈관계 질환 환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최근에 이 만성 두드러기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한 7천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2014년 그 통계에 의하면은 한 인구의 한 2% 정도가 만성 두드러기 환자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드러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두드러기는 다양하게 생기는데요. 가장 먼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뭐 상한 음식이나 또는 뭐 덜 익은 음식 또는 뭐 오염된 음식을 먹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뭐 술을 먹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돼지고기를 먹고 또 해산물을 먹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제나 화학 성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리고 뭐 모기나 곤충에 물려서 생기기도 하고, 이 온나무 같은 그런 식물과 접촉해서 생기기도 하죠. 또 뭐 꽃가루나 뭐 미세먼지, 또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의 털 등에 접촉해서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화합물질에 접촉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염색한 이후에 생기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화장품 등을 사용한 이후에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금속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 니켈 같은 금속에 접촉돼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간혹 심리적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진단 시약이나 뭐 항생제, 해열제, 뭐 소염제, 스테로이드 등 이런 몸에 안 맞거나 과용이 되었을 때 이 약물로 인해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타 뭐 온도 변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춥거나 덥거나 또는 햇빛에 이런 온도 변화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성 두드러기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간이 6주 이상이 되면 만성 두드러기로 분류를 합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음식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설되기 때문에 급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저절로 사라집니다. 반면에 만성 두드러기는 6주 이상 거의 매일 나타나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그 경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모든 연령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대 이상의 사회적 활동이 아주 활발한 성인분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소아는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발병률도 성인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아의 발병률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만성 두드러기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영향,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뭐 환경, 약물 같은 영향이 크지 않나 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아서 좀 추측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그리고 뭐 항생제, 뭐 조영제, 뭐 수면제, 뭐 이러한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이 약물이 몸에서 잘 안 받거나 또는 위장이 약해서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으로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과로나 스트레스,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급성 두드러기가 왔을 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만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두드러기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요. 평소 화학 첨가제가 많은 음식을, 뭐 기름진 음식, 뭐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은 분들이 이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게 되어서 만성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드러기와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드러기 약은 항히스타민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몸의 외부에 병균이나 일물질이 들어오면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방출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자가 면역 반응인데요. 이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해서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혈액 내에 있는 백혈구가 조직으로 이동해서 외부 물질이나 병균과 싸우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가려움이 생기게 되는 게 두드러기인 것이죠. 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두드러기를 완화시키는 게 항히스타민제의 역할인 겁니다. 이런 항히스타민제는 효과도 좋지만 반면에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 자가 면역 반응을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면 두드러기 증상이 즉시 심하게 올라와서 약을 끊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두드러기가 재발 안 하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이나 허약한 사람들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이 있는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완화는 되는데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급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성 두드러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콜링성 두드러기가 있는데요. 콜링성 두드러기는 운동이나 또 열을 받거나 또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흥분하고 이런 열을 받는 상황에서 두드러기가 온몸에 올라오며 몹시 심하게 가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의 온도를 높여주는 상황이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20, 30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가려운 증상과 또 따갑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두드러기는 1시간 후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지럼증이나 두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이런 전신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피부 묘기증이 있는데요. 피부 묘기증은 이 고양이가 긁는 것 같다 하여서 묘기증이라 하는데요. 손으로 피부를 이렇게 긁으면 그 부위가 이렇게 선명하게 부어오르면서 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극되면 즉시 부풀어 오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한랭 두드러기가 있는데요. 찬 음식이나 찬물, 얼음 또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 후에 한 수분 이내 증상이 일어나는 게 한랭 두드러기입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몸속에서 급격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나 하고 추측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 두통이나 호흡곤란, 또 저혈압, 실신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부종이 있는데요. 두드러기가 발생할 때 눈 주위에 혹은 또는 입술이나 입안, 혀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또 입안의 기도부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는 것을 혈관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혈관 부종은 배가 아프거나 또 메스껍고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쉬거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